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공기 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튜브 상에 실시간 스트리밍 국선 치유 기공을 내보냈습니다. 중간중간에 끼워넣기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 영상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는 부담감에 너무 짧게 소개하는 관계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진한 부분이 이것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림으로써 지난 시간에 미진한 부분을 보충할까 하거든요. 그림이 하도 낙서가 되겠습니다. 왼쪽이 하도, 오른쪽이 낙서. 이렇게 보면은 하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생지도를 얘기하거든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선천지기, 선천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상극인위지도라고 하기도 하지요. 이것이 후천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상생과 상극, 선천은 상생이고 후천은 상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생소하죠. 선천과 후천이 시간상 많은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옛적 지구가 생기기 이전에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후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생성된 이후의 것을 얘기하는 건지 너무 조금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의식을 얘기하겠습니다. 후천이라고 하면 표면의식을 얘기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천은 우리의 속마음이 될 것 같고요, 후천은 우리의 겉마음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선천이라고 하는 자연 상생지도라고 하는 잠재의식의 성향은 심리적으로 직관이 나오는 영역이고 감정이 나오는 영역이 되겠죠. 오른쪽은 윤리적인 표면의식은 하면 된다 해서 나오는, 정인적으로 보면은 감각적인 것과 또는 사고적인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천과 후천의 합일, 하도 낙서가 합일이 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이 그림으로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도라고 하는 것은 상생지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목, 그 다음에 화, 그 다음에 가운데 토, 그 다음에 금이 되겠죠. 여기가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목. 다시 말씀드리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해서 상생으로 순환하는 것을 이 하도의 성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서의 성향을 보시죠.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상극이 인위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이렇게, 즉 상생은 오른쪽으로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상극은 반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그림을 그대로 갖다 포개 보십시오. 포개 보시면 뭐가 달라지느냐, 예를 들어서 이 목, 수 자리는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가 여기가 되겠죠. 일육수, 그 다음에 여기가 38목이 되겠죠. 그러면 목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 자리는 또 수로 연결이 됐죠. 일육수. 그래서 밑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에를 한번 보십시오. 이 금입니다. 여기가 금자리 서죠. 금이 이쪽 화의 자리로 오고, 그 다음에 이 화가 금의 자리로 왔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시면 화의 자리인데 이 금이 이렇게 포개지면 이 자리에 화와 금이 포개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금의 자리가 여기가 되겠죠. 사구금이 여기, 그 사구금 자리는 여기에 이 칠화가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이렇게 포개 보았을 때. 그래서 여기에 국선 기공도로 보실 것 같으면 이 그림을 갖다가 그대로 여기 중앙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갖다가 붙여 보십시오. 그러면 좌측 하체가 목이 되고 상체가 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은 밑에가 수가 되고 위에가 금이 되죠. 여기 사구금이 여기 있죠. 가운데는 역시 이제 토가 자리를 잡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았을 때 하도 낙서를 갖다가 포개했을 때 화의 자리에 금이 있고 금의 자리에 화가 이렇게 서로 바뀌는 위치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만히 보시면 여기 서로 상생지간이죠. 수생목. 그 다음에 여기 또 금과 수가 상생지간이고, 그 다음에 화와 목이 상생지간이고, 근데 여기 위를 보십시오. 위에를 보시면 화와 금하고는 상극지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지간인데 이 토가 개입이 되면 상생지간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서 아까 낙서가 가서 포개지면 이 금의 자리에 화가 가 있고
또 화의 자리에 금이 가 있는 그런 이유는 이게 금화 교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금화 교역 좀 생소하신가요? 금은 수학의 계절, 결실의 계절이 모든 쭉정이들은 도태되고 알곡만 남기는 현실에 있어서 지금 여기를 추구하기 위한 그런 뜻이 내포되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토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극지간인 금과 화를 조화롭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금화 교역으로서 하도 낙서가 겹쳐짐으로써 가을에는 화가 속에 있고 금이 겉에 있고 여름에는 금이 속에 있고 화가 겉에 있고 함으로써 음양 교역이 모든 것을 제어하고 또는 펼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 딱딱한 거 음이 있고 겉에 부드러운 것이 있고 하는 것이 여름에는 겉이 더우니까 속이 차고 그래서 음이 속에 있고 양이 겉에 있는 것이 여름이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속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속이 따뜻한 것이 있고 겉이 차갑고 그래서 이런 자연의 변화, 무쌍함도 금화 교역의 원리란 얘기죠. 그럼으로써 모든 만물을 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그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금화 교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토라고 하는 것이 금화 교역에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극지간인 화와 금이 토가 개입이 됨으로써 상생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좀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겉마음은 감각과 사고를 쓴다 그랬죠. 너무 감각과 사고적이다 보면은 너무 일의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이 상생 개입을 함으로써 상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서로 상생지간, 선천, 즉 잠재의식의 영역임으로 인해서 토가 개입이 되면 상극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목국토, 토국수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풀어놔버리면 직관과 감정의 영역임으로 인해서 너무 큰 그림을 그리고 너무 인간적인 관계에 매몰됨으로 인해서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단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토가 개입이 됨으로써 좀 인위적으로 통제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서 금화 교역에서 숙살직이라고 하는, 즉 가을에는 서리가 내림으로 인해서 모든 축정이들은 다 죽게 되고 알곡만 남게 되는, 도태되는 결과를 도출해내게 되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 보시면 위에 금이 있겠죠. 폐금이죠. 이것이 위에 금이 있고 여기 가운데 심장이 있겠죠. 그러면 이 심장은 불을 주관하는 기관임으로 인해서 위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숙강지기, 소뚜껑처럼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숙강지기를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밑에 보면 이게 대장이죠. 이것도 금이죠. 대장금. 이것이 이제 소장이지 않습니까? 가운데 소장화죠. 이것도 위로 또는 옆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쫙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아궁이처럼 이 폐금이 심화를 꽉 감아서 소뚜껑으로 누르고 있듯이 이것도 감아서 소뚜껑으로 열기가 어디로 퍼지지 않도록 누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숙강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열이 위로 치받치지 않도록 또 여기에서 위로 너무 열이 퍼지지 않도록 그래서 단전을 뜨겁게 달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금화 교육의 결과고 숨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토란 얘기죠. 토. 이 숙강직의 결과로서 바로 수승하강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즉 물기운은 위로 오르게 되고 불기운은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걸로서 입안에는 침이 고이고 아랫배는 열이 느껴지고 하는 것이 단침과 단열이 생기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사회적인 행동 양태까지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경영에 있어서도 모든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없애고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금화 교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하도 낙서가 그대로 우리 몸에 펼쳐져 있다. 우리의 선천과 후천이, 그 다음에 잠재의식과 표면의식이, 그 다음에 우리의 겉마음과 속마음이 금화 교역으로서 일치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국선도 단전 행공에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